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다 함께 같이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월요일인 1부에서는 우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월요일인 오늘은요. 1부와 2부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 가시자고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 이용하신다면 궁금증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별톡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신다면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과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네요.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은 휴일인데요.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선물 타가셔야죠. 방송 보시면서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퀴즈까지 풀어가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오, 민재홀릭님이 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민재홀릭님께서 초미녀 김민재 톡스타 월요일 방송 기대됩니다. 본방사수 할게용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8시에 톡스타 시작인데 5시 반부터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민재홀릭님. 그리고 나서 문어님이 웃고 계시네요. 뭔가 이 점점이 좀 씁쓸한 웃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문어님 동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문어님도 반갑습니다. 자, 핑크핑크님도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해피해피님, 민재홀리님 오랜만에 입장하셨네요. 저도 본방사수입니다. 민현이님 몰랐고요 라고 윙크해주셨어요. 해피해피님 고맙습니다. 해피해피님도 너무 자주자주 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혹시라도 시장 대응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종목 신청해주신다면 수요일장이 열리기 전까지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계속 볼게요. 민재홀릭님이 이 이모티콘 구매하셨나봐요. 너무 귀여운데요, 다람쥐. 집에서 맥주 먹으면서 오뎅탕 끓이고 있어요. 김민재의 톡스타 이제 곧 시작 신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직 김민재의 톡스타죠. 자, 우리 민재활리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랜만에 본방사수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네요. 민재홀릭님 오뎅탕 저도 좋아하는데 오뎅탕 또 어떻게 맛있게 끓이셨는지 민재홀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별톡방 통해서 받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든지 아주 마음 편안하게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여시고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이 점 기억하신다면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스타분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메가트렌드 주도주와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드선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네, 10월 둘째 주 첫 거래일 월요일이었죠.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네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병곤 스타님부터 인사 나눠볼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지금 휴일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불안한 흐름이었어요. 스타님,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오늘까지 계속 6일째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만큼 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억지로 막 매도를 해서 손실을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대응이라도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주식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또 반전이 나올 때도 역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반전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기적인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좀 꺾어진 만큼 일정 부분 반전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식으로 방향을 좀 순차적으로 잡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반등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장 막판에 힘을 많이 잃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최병곤 스타의 말처럼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당분간은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맥스스타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은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앞에서 말하셨던 것처럼,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저항 돌파를 실패한 이후에 장이 이제 반대쪽으로, 하방 쪽으로 많이 밀렸는데요. 그 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깊은 조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로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 지지 라인이랄지 어떤 지지 라인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최봉경 스타님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보시고 손절보다는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에서 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맥스스타와 함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리나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상승한 업종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스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거는 아무래도 뭐 미국 금리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 3% 거의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이 또 이제 아무래도 휴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열리는 장이 이번 주 3일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는 약간의 관망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 리나스타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레드선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거의 다 하락세를 이어갔잖아요. 스타님도 네. 손실 좀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해서 손실은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뭐 셀트리온, 뭐 HLB, 오스코덱, 레고캠바이오, 바이로메드 같은 어떤 제약바이오주 관련돼서 이제 기관 외국인 동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거래대금으로 봤을 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G 관련주들은 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저희 방의 LG 사단에서는 좀 뺐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 반등을 노렸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레드선스타와 함께 요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한 전화, 문자, 톡스타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913님의 궁금증입니다. 최병곤 스타에게 삼모모터스 9,289원에 13%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스타님? 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인데, 1차 상승을 8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의 하락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또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하락을 거치는 사이에도 뭐 그렇게까지 약한 모습도 안 보여줬고, 또 시장이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반등 시도를 할 때 이 종목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억지로 주식을 줄이는 것보다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등이 나올 때도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순환 매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중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10,000원권을 넘길 수 있을 건지 그것이 이제 역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넘기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가격대를 못 넘긴다 싶으면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 넘지 않는다면은 정리. 우선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223님의 궁금증 맥스스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종목은 LG전자 68,500원에 60%. 실적이 좋은데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네, 오늘은 좀 시적 때문에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지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될 종목들이 대형주들인데, 특히 LG전자는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기대치도 작년 실적에 비해서 현재 지금 나은 상태로 지금 보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진입 시점이 중요한데, 진입 시점 자체로서 봤었을 때 과거에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2016년도 때 한번 파동이 나왔던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대략 66,100원대인데요. 이 지점에서 2017년 7월 달에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 쪽에 한번 강하게 시세의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쌍봉을 맞고 나서 고점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즉 반으로 접으면 그런 모양처럼 지금 자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 쪽의 추세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고점을 찍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지를 봐야 되겠는데, 지지하는 시점에서 지금 지지 자리가 66,100원, 과거에 지지받았던 이 자리가 이번 주에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비중 자체가 60%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조금 비중이 크니까 비중 자체를 좀 일단 축소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추세 지지를 받는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대형주들은 이 추세 지지 라인을 깨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 60%를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약간 축소를 좀 하고, 만약에 깼을 경우 66,100원대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쪽에 깨지게 된다면 53,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시점에서 66,100원이 지지를 받고 턴을 하게 된다라면 88,900원까지 저항대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이 자리에서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하신 그 나머지 절반 정도 줄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밀렸을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53,200원, 300원 왔을 때 그 나머지 비중을 채워서 지금의 60%를 그때 이렇게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나누어서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세워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868님께서 리나스타에게 금호석유 85,700원에 20%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일단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지금 당장에 어떤 더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팔아버린다거나 이럴 지금 부분에 있다라고는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장은 약간의 어떤 지금 지지대를 형성을 하면서 저점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꾸준히 좀 유지를 잘 해 나가는지 이것을 좀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좀 방향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융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아무래도 호실적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약간 꼬여있기는 한데요. 외국인에서도 수급이 꾸준히 좀 올라가고 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60일 기준으로 봐도 또 단기적으로 10일 기준으로 봐도 지금 외국인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락을 한다 아니면 이게 주가적으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만 지금 아무래도 유가가 굉장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석유화학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론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미리 지금 원가를 판가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잘 이행을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좀 손실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85,700원의 매수가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상 손절을 할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77,000원을 일단 첫 번째로 손절가를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84,000원 이때를 지금 바닥을 잘 지지를 하느냐 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일부 좀 축소를 해가지고 가는 부분을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금융 소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챙겨가시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한 전략을 꾸려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868님의 궁금증이었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궁금증 볼게요. 7935님께서는 레드선스타에게 상보 2,200원에 10% 상담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이번 달에 하루 말고는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네.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지금 좀 하락세로 계속해서 보여서 이 추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지가 이제 중요한데,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을 이제 만드는 필름 공급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면 안 좋았다가 좀 안 좋은 적자를 좀 좁히는 모습, 회복을 점차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에 좀 차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보 같은 경우 차세대 플렉시블, 폴더업 폰에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에 활용 가능한 은나노 와이어 필름 공급이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플렉시블 전기 전도성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서 접었다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은나노 와이어의 핵심의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인치 접이식 폴더블 폰 갤럭시 X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때 또 이슈로 매수세가 몰렸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좀 기대 심리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그게 심리가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하락세를 다시 보이어서 원래 주가대로 월로 보면요. 원래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고요. 경쟁 심화로 하지만 이슈로 잠깐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10% 비중이면요. 좀 약간 손해를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이제 삼성전자 엑스폰에 어떻게 응용이 될지는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10%면은 좀 부담감을 다른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버티시겠다 하시면은 지금
1,7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계속 하락세를 갈 생각, 하락세 유지가 될 것 같아서 1,760원 정도 아래까지 버티시다가 만약에 버티신다 하시면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버텨서 올라간다 하면은 2,100원 정도 선에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상승세라고 볼 수 있어서 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빠져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보 1,760원 손절가 기억하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882님께서 최병곤 스타에게 시젠 24,000원에 20% 향후 전망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스타님, 시젠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24,000원에 싸게 사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저점이라는 거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장약세와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한번 더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추세가 전환되고 상승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락이 거의 6개월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술적 용어로 매도 절정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하락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내리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장 때문에 떠밀려 내려오는 거라면은 그러한 매도 절정 구간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손절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대응에서는 그 구간을 매수나 아니면 보유로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도 절정 구간에서 억지로 주식을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수나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을 보유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차라리 수익 회복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 24,000원에서 25,000원권 정도에서 더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도를 한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기존의 물량과 같이 합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매도를 하시게 됩니다만은 지금 제 의견은 여기서 매도보다는 차라리 매수나 아니면 보유 전략으로 가셔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신다면은 훨씬 더 손해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2님의 궁금증이었고요. 다음 궁금증은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려요? 네, 맥스스타님이요. 맥스스타와 함께 대유 32,0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빠질 때마다 너무 많이씩 빠져서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얼른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유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진입가가 32,000원대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대유라는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8월 12일경에 상장이 돼서, 10일경에 상장이 돼서, 이 중요한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족보가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모가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네. 그 공모가를 보니까 그게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9,000원보다 2배, 3배 위에 있으면 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 사신 건 가격대는 32,000원대잖아요. 네.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18,250원에서 한번 공모가 대비 100% 지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서 돌파가 된 지점에서 그 다음에 27,000원대도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4배 지점, 300%, 400% 지점이 36,000원대인데 이 지점에서 꼭지를 찍고 나서 장에 이제 밀린단 말이죠. 근데 이 밀린 시점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9월 23일경에 남북 경협주 올라탄 새내기 주들 수익률이 눈에 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내용 중에 대유랑 현대사료,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이만큼 났다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시점에서 9월 23일 날 보니까 23일 날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 때
기사를 내고 나서 이제 세력들은 서서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 시점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32,000원대 기사 내실 때. 아니, 이때는 이게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사갖고, 네. 올라갈 때 사갖고 좀 많이 올라갔었다가 빠졌어. 근데 못 팔아갖고요. 아, 그러면 올라갔을 때 사셨으면 이 시점에서 하신 거네요. 이 시점에서 9월 네네. 초순경에. 예. 그러면 이제 대략 사셨더라도 10%밖에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죠? 네. 10%, 네. 15% 수익 나는데 중요한 것은 빠질 자리가 더 많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파동 저항이라고 하는 이 지지 라인까지 지금 일단은 가격대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18,250원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지지 라인 쪽 27,000원대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네. 이 녹색선 점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지지 라인선인데 이 시점에서 반등이 만약에 왔을 때 네. 이 시점에서 반등이 혹시라도 온다면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점에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32,000원까지는 대충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점 3만원 초반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초반대까지 왔었을 때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진입을 들어가신다 하면 18,250원대 원래 이 시점에서 들어가셨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손절 라인을 17,800원 정도 잡고 들어가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셨을 때 어느 정도 파셨어야 되는데 파는 시점을 조금 놓친 거죠. 이게 좀 안타깝고요. 비중 자체가 40%라는 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머니. 아, 글쎄 말입니다. 반등이 올라오면 일단 3만원대에서 털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3만원대까지는 갈 것 같나요? 예, 오면 털어내셔야 돼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손실을 조금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3만 원 올라온다면은 매도하는 의견도 참고해 두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가볼게요. 별톡방에 또 어떤 분들 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위로 좀 올려볼게요. 그동안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계셨는지 좀 살짝 볼게요. 우리 다람쥐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민재홀릭님은 제이준 코스메틱을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톡스타 제작진님께서 오늘은 퀴즈 힌트 쉽게 주실 거죠? 라고 하셨어요. 2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저 항상 쉽게 드리고 있잖아요. 저 맨날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피디님한테 꾸중 듣고 있는데. 오늘 쉽게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다람쥐씨 삼천리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쿨라인님께서는 시장 정말 힘드네요. 동성제약을 스타님들이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듣고 사서 고생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쿨라인님 어떡하죠? 동성제약 어떤 스타 원하시는지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김동욱님께서 한양 디지텍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던져버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모티콘, 이렇게 던지는 이모티콘을 아주 무서워요. 아주 폭력성이 강한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던져야 하는지 한양 디지텍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해피님께서 오늘 시장 안 좋아서 조금 우울했는데 통통 튀는 민재 MC님 표정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역시 상큼한 진행 모습에 절로 기분 좋아지네요. 경협주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주말에 좀 우울했었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제가 참 이 구절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 요즘에 정말 시장 안 좋아서 너무 괴로우시죠? 하지만 그래도 웃어야지만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저처럼 아주 상큼하고 밝게 매일매일 저와 함께 톡스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하호호 이 시간만큼은 웃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볼까요? 김동욱님께서 답이 없어 노라고 하시는데요. 접수해드렸어요. 김동욱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람쥐씨 미니님도 오셨어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맹꽁이님은 장이 안 좋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을지 오늘 역시나 네 분의 스타분들 나와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질문 또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도와드릴 분 아이디 공개할게요. 민재홀릭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리나스타에게. 리나님, 제이준 코스메틱 19,000원에 20% 비중 담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아주 자상한 대표님이세요. 직원분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민재홀릭님 상담 봐드릴게요. 스타님. 네, 민재홀릭님의 상담이니까 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사실 소비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 딸공 규제설이 나돌면서
화장품들이 좀 대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떤 단발성 이슈로 하락을 한 것도 있고 또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좀 트리플 악재로 겹치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존 코스메틱은 9월 달부터 지금 홈쇼핑 관련해서 엄청난 매출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홈쇼핑 채널을 확대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좀 추가적으로 화장품에 있어서 이 제이존 코스메틱 자체 브랜드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좀 확인했던 그런 뉴스라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하 직원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19,000원대 사실 가격대는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이 뉴스만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하셨어도 이 하락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 15,000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15,9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번 주 좀 보시면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첫 출발장에서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시다고 했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니까 이 종목 투자를 한 비중은 한 5% 정도 반등했을 때 1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5% 정도는 일단 돌고 나서 조금 더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1월 11일 광군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광군제 휴가는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이존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마스크팩을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매출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마스크팩이었는데 이외에도 뭐 색조 화장품이라던가 뭐 기초 화장품 쪽도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에서 약간 반등을 했을 때는 5% 정도는 덜고 기다리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재홀릭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쿨라인님의 상담 봐드릴게요. 시장 정말 힘들어요. 동성제약, 스타님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서 고생 중입니다. 39,000원에 비중 20%. 레드선 스타님. 네. 네, 쿨라인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보면서 계속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슈를 좀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이제 동성제약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그 동성제약이 이제 광학 그 암치료제죠. 광감인제 포토론을 이제 적용해서 광역학 치료에 대한 그 임상 연구 이상 시험 결과를 해외 학회지에 수거했다라고 일부 언론이 이제 잘못 오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영 기대 심리가 이제 상승을 이끌어냈다가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수식이다라고 해서 지금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지금 3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35,000원 아래에서는 좀 털고 새로운 종목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이게 지금 계속 뭐 임상시험 중이고 동성제약 자체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기대를 확 저버리기에는 약간 아직 좀 지켜가야 하는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 이 선에서 지금 25,000원 조금 떨어지는 뭐 23,000원 선까지도 22,000원 여기도 왔다 갔다 해서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은 쉬는 날이죠. 당장 빠져나오던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봐서 그래도 손해를 좀 메꿀 수 있는 3만 원대가 좀 넘었을 때 좀 상승 추세가 살짝 왔을 때 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기간은 솔직히 저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막 그만큼 못 기다리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당장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선스타와 함께 쿨라인님의 동성제약 고민을 조금이나마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888님의 궁금증 최병곤 스타에게 접수됐고요. 아모레퍼시픽 25만 원에 1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바닥이 도대체 어딜까요?
예,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하락이 강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추세를 하락시키는 그 강한 하락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지금 하락에서 좀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수급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주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봉상에서도 그 기존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약 2년간에 형성했던 그 저점 라인을 깨버렸어요. 그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대량 거래를 통하면서 상당히 긴 음봉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가가 엄청나게 높으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매도를 반등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충분히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4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가격대가 왔을 때 비중이 아직까지 10% 단계시니까 그 정도에서 주식을 처분을 하고 향후에 바닥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매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굳이 줄이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병곤 스타님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렸어요. 다음 상담 갈게요. 별톡방으로 볼 건데요. 별톡방에 그동안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글들을 올려주셨을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웃음 행복님께서 민재님 행복 명언 멋지세요. 가슴 속에 새길게요. 스타님들이 든든하게 종목 관리 잘해주고 계시니까 내일 잘 쉬고 모레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행복 웃음 행복님도 아이디를 보니까 저처럼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행복 웃음 행복님께서는 정말 분명히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면은 수익 많이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좋은 생각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과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큰 힘을 안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람쥐 씨의 궁금증인데요. 맥스스타에게 삼천리 11만 5천 원에 3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삼천리 이 종목은 어떤가요 요즘? 네, 삼천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매출액 어떤 실적 보고상으로 봤었을 때 기대치가 작년보다는 나은 걸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발표하고는 실적 발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가가 현재 지금 약간 밀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약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만 원 밑에 쪽으로 오면 좀 약간 주가 자체가 저렴하다, 싸다. 그래서 매수세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11만 2,500원대가 파동장. 일단 2015년도 때 4월달 이 저항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때 12만 9천원대 저항이 있는데 현재 좀 답답한 흐름 속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 자체가 추세 자체는 상승 쪽으로 돌린 듯 하나 다시금 추세 자체가 최근에 살짝 깨진 다음에 다시금 저점 인 99,200원대 이 지지 라인 쪽을 지금 지지를 다시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이 추세 자체가 보시다시피 추세 자체가 정배열로 돌려서 상승 쪽의 추세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었었는데요. 이 저항대를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만 9천원대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는 양상이 왔었어요. 이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 약간 수렴 상태, 즉 횡보 수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가 자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2018년 8월 초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추세 지지 라인 쪽이 깨져버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뉴스가 발표가 됐냐면 8월 23일경에 S파워 지분 매각 추진사항이 없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이 추세 자체가 살짝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로 봤었을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1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현재 30%이고요. 비중을 더 여기서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가져가 보신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다시금 추세 자체가 회복이 되는 10만 7천 원대 회복이 됐었을 때 아까 저항대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가 11만 원대 있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보시고 돌파가 된다라면 그 위쪽에 저항대가 12만 원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파가 되어야 삼천리는 비로소 어떤 주가 측면적에 봤었을 때 시세 흐름이 다시금 되살아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비중도 늘리지 마시고 이 현재 비중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자체를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지점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람쥐씨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스타 선택하셨나요? 리나스타님요. 리나스타에게 우리산업 3만 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런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산업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오늘 장에 거의 5%까지 올랐다가 어제 오후 들어서 약간 밀렸는데 이 정도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사실상 좀 다른 종목들이랑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산업이 사실 이 PTC 히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전기차에 이것들이 좀 채용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져나가고 있고 2021년도까지도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이 종목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기재 차량에 붙는 히터보다는 전기 차량에 붙는 이 우리 산업이 제조하는 히터가 훨씬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 매출도 이번 올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최근에 사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에 약간 의존을 하는 비중이 있었는데 다른 고객사들과도 프로젝트를 신규로 지금 채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의존도도 조금 더 낮춰가면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딱 그때가 굉장히 적정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딱 지지받는 라인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일단 1단계는 33,000원에서 전 고점을 한번 넘게 되면은 전고점을 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전 고점을 넘게 되면은 3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이 종목과 별개로 시장에서 약간 악재들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 때문에 얘도 함께 만약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비중이라던가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다시금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드리면 손절할 라인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매수가 부분에서 거기서 지지를 잘 받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8시 42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과연 별톡방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돼 있을런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우리 민재홀릭님께서 리나님 상담 감사 키키라고 해주셨어요. 역시나 민재홀릭님은 아주 매너도 좋으세요. 상담 받자마자 이렇게 고맙다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우리 키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키트님 안녕하세요. 키트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별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300명이 돌파가 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다바라기님께서는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바다바라기님 정말 이렇게 좋은 글, 좋은 위로의 말 남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바다바라기님 덕분에 저도 오늘 큰 위안이 되면서 지금 이 방송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부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상담 도와드릴 분은 김동욱님의 종목입니다. 레드선스타에게 한양디지텍 4,335원에 20%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 던져버릴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오늘 등락폭이 정말 컸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눌림목이 이제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국항공우주라고 해서 나노 관련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요, 이제 누리호 시험 발사체 같은 것도 연관돼가지고 이제 나로호 관련 부품을 만든 한양 내비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승해서 테마주로 엮여서 좀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눌렸다가 살짝 더 반등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5,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오늘 하락을 해서 눌림이 예상되면은 4,75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그냥 좀 매도를 일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좀 더 계속 여기 이 구간 안에서 제가 표시한 구간 안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아마 5,5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가 5,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시고요. 이번 주까지 해서 4,750원, 그리고 5,500원 이 두 구간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매도를 하실지 매수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선스타와 함께 한양 디지텍 김동욱님의 정보 봐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선택하셨나요? 맥스스타님이요. 맥스스타님에게 GMP 13,000원에 40% 맞으시고요. 예. 네, 궁금증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스타님. 네. 지금 GMP 상황이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13,000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 시점 13,000원대가 어찌 보면 지금 최고점 부근에 좀 잡으신 건데 정고점 지지를 받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1,800원까지 현재 눌렀고요. 다시금 반등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추세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그 회원들께 교육을 할 때 늘상 가르치는 건 이 파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비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본전 찾기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매매 자체를 거꾸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추세 자체를 그어보아도 지금 저 고점 부근에 맞아 있고 지금 다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800원대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아마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시금 반등이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12,600원 정도. 이 시점에 다시 올라오는데 고점 돌파했을 시에는 지금 현재 비중이 40%이시니까 비중 자체를 팍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돌파되면 비중 자체를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면 이 종목은 반드시 이 점선을 찍게 돼 있어요. 점선 쪽으로 내려오거나 파란선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동 자체가 고점권에서 꺾여 있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눌렀던 바닥 시점에서 5,500원대에서 시세 흐름이 한번 나와서 13,000원까지, 즉 시세 흐름 자체가 2018년 7월 달에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100% 지점까지 올라온 이 시점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100% 시점의 수익을 냈다라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떠나겠죠. 그게 바로 거래량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시점들이 있죠. 이 시점에서 거래량을 정리를 하면 세력들이 이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세력들이 나올 때 같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세력들이 항상 들어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을 표시를 내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을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봉우리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시점이 아니라 같이 세력들하고 같이 빠져나오는 호흡을 같이 해서 같이 타이밍을 잡고 빠져나올 시기이고 지금 자체로서는 정고점이 1,800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점이
지지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무너지면 다시금 주가는 원위치,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이번 주 내의 흐름을 꼭 지켜보셨다가 매수가 부근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GMP까지 상담 도와드렸어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1부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부 시작하기 전에 빨리 퀴즈부터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나 대세 상승장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프리마켓, 2번 오픈마켓, 3번 불마켓.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2부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